예, 반갑습니다. 소방공무법 마무리 특강 총 25문제를 준비했습니다. 25문제인데 최근 법령 개정이 참 많았었죠.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우리가 두 강좌 해서 50분 50분 수업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시죠. 1번은 소방공무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자, 용어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인 문제죠. 역시 빈출 문제로 자주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용, 전복, 강임, 그 다음에 최하급 소방기관, 자, 이것 이외에도 복직에 관한 개념, 또 소방기관에 관한 개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임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임용이란 신규 채용, 승진, 전복,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밀, 파면을 말한다. 그래서 임용에 대한 어떤 개념은 우리가 바로 국가공무원법, 자, 여기서는 공무원 임용령에서 우리가 15가지 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방공무원들에게는 13가지 임용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법에 나오는 임용하고 소방공무원 법령의 임용에서 틀린 부분이 두 가지 있죠. 전직, 겸임. 이 두 가지 임용은 일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는 임용이죠.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이 두 가지를 체별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개념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보고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전직과 겸임이 들어있으면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에 사용하는 용어, 임용의 개념에 들지 않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임용이란 신규 채용, 승진, 전복,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밀, 파면을 말한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법령 임용은 13가지 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 채용에서 소방공무원 관계가 발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 관계, 신분 관계 발생을 가져오는 임용이 신규 채용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관계 소멸을 가져오는 임용은 면직, 해임, 파견, 그래서 면해파 3가지죠. 나머지는 9가지. 신분관계 변결 가져오는 임용이 있습니다. 이때 승진, 강임, 그 다음에 강등, 승강강파, 파견, 그 다음에 전, 휴직, 정복. 전 휴직 정복했을 때 우리가 바로 여기서 복직은 앞에는 전, 전복, 휴직, 직위해제, 정직, 이 중에서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에는 소방공무원 직위에 복귀시킬 때 이것을 복직이라 합니다. 그래서 13가지 임용에 대해서 바르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전직과 겸임을 체별하고 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때 공무원관계의 발생을 가져오는 임용, 변결 가져오는 임용, 소멸 가져오는 임용, 이 규정을 자, 출제하기로 했죠. 최근에 그런 부분은 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13가지 임용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전보란 소방공무원이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맞습니다. 통일 예컨대 직렬 내 보직 변경을 일반적으로 전보랍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에게 직렬 개념이 없죠. 그래서 같은 계급, 자격 내에서의 보직 변경, 즉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전보라 합니다. 강입니다. 동종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 출제됐을 때 하위 직급에 임명을 말한다 해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죠.
한 명이 근무를 하는 책임과 직무 책임이 직위가 되겠죠. 직급이 아니고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 직위, 여기 임명한 것을 강임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4번에 최하급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구 구조본부, 그리고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이걸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도가 아니고 여기서 나올 때 시도의 소방본부가 되겠죠. 그리고 시도 소속기관인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자센터, 이걸 제외한 소방기관. 자, 이것을 제외한 소방기관을 가지고 최하급 소방기관이라 합니다. 소방서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소방서는 어디에 들어가냐? 최하급 소방기관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이하가 최하급 소방기관입니다. 그래서 소방서. 자, 아니면 우리가 소방청관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1구 특수대응단. 자, 이럴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최하급 소방기관 여기에 속하죠. 1구 안전센터라든가.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소방서 이하가 최하급 소방기관이죠. 그래서 소방서를 제외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소방서를 이 부분이 삭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종합방자센터 이것을 제외한 우리가 바로 소방기관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은 4번이 틀리죠. 그래서 용어 정의에 관한 부분으로 임용, 전보, 강임, 그리고 최하급 소방기관, 또 소방기관. 소방기관이라 하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와 그리고 그 소속기관을 소방기관, 소방공무원 임용장 상의 소방기관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직에 대한 개념이 나왔었죠. 복직은 전 휴직정보였을 때 휴직정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 직위에 복귀시킬 때 이것을 복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복직 개념까지 해서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1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위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공무원법 법률상의 임용권을 고유임용권이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대통령과 그리고 소방청장이 고유임용권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방청장에 위임하고 또 시도지사에게 일부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청장은 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대통령과 소방청장 위임에서 위임 임용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위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소방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중갑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외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정인 지방소방교장에 대한 전보, 휴직, 직외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여기서는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이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죠. 소방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중감 이하이다. 소방청장 자신의 권한이죠. 전 휴직 정복, 전보 휴직 직외제 정제 복직 플러스 강등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의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중갑 이하에 대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 휴직 정복 그리고
강임이 아니죠. 강임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입니다. 강등에 관한 6가지 권한을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또 두 번째,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자신의 13가지 임용권 모두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또 시도 소속 소방청 계급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4가지 권한만 위임합니다. 휴직 정복에 관한 권한만 위임하죠. 그래서 전 휴직 정복했을 때 전보에 관한 권한은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 중에서 소방청 계급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권한은 전보를 제외한 나머지 휴직, 정복 4가지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방청은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전보권은 위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 휴직, 직계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중앙소방학교장과 중앙1국 구조본부 여기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학교 소속,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령에 대해서는 5가지 권한입니다. 전, 휴직, 정복 5가지 권한에 대해서 위임합니다. 여기서 강등에 관한 권한은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임용권 14가지 임용권을 모두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합니다. 한때 소방에서 소방경으로 권한 위임 대상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모두 위임하면서 대신 승진 임용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등에 관한 권한 일부 소방령에 대한 강등이죠. 이거는 위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권한 제2이죠. 중앙1구 구조본부장은 119 특수 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 특수 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구조대장이죠. 에게 다시 위임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소방학교장과 경기소방학교장은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 직계제, 정직 및 복직의 권한을 가진다. 틀렸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소속 기관장, 즉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 특수대응단장, 소방청관제 위임하면서 전, 휴직 정복 5가지에 대해서 재위임합니다. 이 중에서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 그 다음에 나머지 휴직 정복, 휴직 직계제, 정직 복직에서 전보에 관한 권한은 어디에 대해서?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전보권 단 서울과 경기 소방교장, 서울 종합방재센터장은 소속 소방령 이하에 대한 전보권 해당 기관 안에서 전보권을 위임합니다. 해당 기관 안에서 전보권은 기관에 따라서 소방령 이하, 소방경 이하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휴직 정복에 대해서 모두 똑같습니다. 소속, 소방위, 이하에 대한 휴직, 직계제, 정직, 복직 이렇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서울소방학교장과 경기소방학교장도 소방경 이하가 아니고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 직계제, 정직, 복직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소방경은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 중에서 3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임용권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면 거의 대부분 정리된 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작년에 소방교로 출제된 문제를 약간 일부 포함해서 내용을 다시 병기해 봤습니다. 1번, 시험 실시에 관한 공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자, 시험 실시 공고는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변경 공고는 7일 전까지 이 내용을 공고하게 됩니다. 저 이것은 변경 공고죠. 7일 전까지. 시험 실시 공고는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자, 이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의 평균 의수가 전면적으로 개정됐죠.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능력이 세 가지죠.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협업 능력. 그래서 능력은 해결 능력, 소통 능력, 그 다음에 여기서 협업 능력입니다. 팀워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으로서 적성이 빠지고 대신 공직관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침착성 및 책임감, 5가지 평균 요소에 대한 시험위원회 점수를 합산해요. 총점이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한다. 저것은 총점이 50점 이상이죠. 50%. 총 만점이 60점 만점이죠. 모두 평균요소에 대해서 10점, 10점에서 6가지 항목이니까 평균요소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바로 점수가 능력 3가지, 그 다음에 공직관, 그 다음에 침착성, 책임감이 되겠죠. 그래서 50%입니다. 자, 그래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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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그래서 50점 중에서 종제 60점이 종제 만점에 있죠. 근데 지금 50점 만점에서 이 중에서 25점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총점이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면접시험의 평균 요소가 달라졌다, 개정됐다 해서 능력 3가지, 문제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에서 적성 대신에 공직관, 침착성 및 책임감이 평균요소로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 예정 인원에 불과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동점자 처리에 대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 필기시험은 각 과목별 40%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 과락제도 있죠. 그리고 전 과목 총점이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이 몇 배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해서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면접시험의 평적 요소 이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요소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3번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 봅니다. 소방공무원의 임용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소방 이상은 1년간 15로 임용하고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15로 임용한다. 맞죠? 간부는
1년간, 비간부는 6개월간 15 임용을 합니다. 그리고 15 임용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정규 소방 공무원이 됩니다. 2번은 정규 소방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15 임용을 면제한다. 15 임용 면제가 두 가지죠. 2번은 맞습니다. 자, 이것 2배도 상위 계급의 승진 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 예정 계급의 공개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그때도 15 임용을 면제합니다. 어쨌든 2번은 맞습니다. 3번은 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15 임용자의 면직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것은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때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은 딱 하나뿐이죠. 이 규정입니다. 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유일하게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 후보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나머지에 관한 부분은 이런 절차 없이 채용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임용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 채용 후보자에서 받아야 할 교육 훈련,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교육훈련을 받았지만 교육훈련 과정이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할 때 임용심사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자격 상실합니다. 단 하나, 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만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후보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신설된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다음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점권자는 15임용 소방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1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면직이나 면직을 채택할 수 있다. 종전에 15임용 소방공무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이 면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이루어지죠.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해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징계, 그 다음에 경징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래 하더라도 면직 또는 면직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율을 몇 회 이상, 2위 이상 저지른 경우, 그때만 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2위 이상 저지른 경우, 그때 면직시키거나 또 제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 사유는 그러도록 채용 후보자가 법령 위반해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율을 2위 이상 저지른 경우, 그때는 채용 후보자의 경우는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가 됩니다. 어쨌든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를 중징계 사유, 경징계 사유로 구분해서 경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저질 때 이것이 면직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용심사위원회는 채용자 자격 상실할 때는 이 경우 의결을 거쳐야 되죠. 나머지 이때 면직식이나 면직 제청하려고 할 때, 또 15임용 소방 공무원 적합해서
이때 우리가 정규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하려고 할 때 그것들은 임용권자별로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결을 거쳐서 이때 이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번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다음 중 경력, 경장, 채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체에 관한 부분이죠. 1번은 소방장 이하 소방 공무원을 경력, 경장, 채용하는 경우로서 시험 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 중감 이상은 경추에서 서류 전형으로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장 이하에 대해서 신체 검사반 서류 전형이 모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가 추가되겠죠. 면접이 추가되기도 하고, 그리고 면접, 체력 시험이 추가되기도 하고, 면접 체력 시험에서 플러스 필기 시험 또는 실기 시험.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든다면, 그래서 법령 개정되면서 종합 적성 검사가 시험에서 단계에서 추가됐습니다. 공채에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추가됐죠. 경력 경장 채용할 때 소방장 이하의 경우도 서류 전형 종합 적성 검사가 들어갑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 점수는 결과는 면접 시험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중에서 체력 시험에 대한 부분은 시험 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체력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운이 되어 퇴직한 소방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 퇴직 시 재직했던 계급의 소방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법 제7조 제2항 1호 규정에 한 정체 요건입니다. 특정사로 퇴직한 소방 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5년 이내 퇴직 시 계급 이것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이 아니죠.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세 하며 자격증 소지자는 소방령 이하로 채용할 수 있다. 9급 분야.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소방령 이하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은 맞지만 3년이 틀렸죠. 2년 이상입니다. 다음은 항공 분야 조종사 경력자를 채용하기 힘들죠. 그래서 법 개정이 됐어. 항공 분야 조종사 경력을 산정할 때 해당 자격증 소지전의 경력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외고에 능통한 사람을 소방의 이하, 소방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때는 신체 검사반, 서류 전형, 종합 적성검사 들어갔죠. 이쪽은 모두 들어갑니다. 체력 시험이 추가되느냐, 또 면접 시험 추가되느냐,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실시하냐, 일대 면접까지 하는 것은 퇴변, 특정서로 퇴변 소방 공무원을 3년 또는 5년 이내 재임용하는 경우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사법 시험 합격자 또는 5급 공개경장 채용 심의 합격자
이들 가지고 소방령 이하로 경력 경정 채용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신체검사, 서류전형, 종합적성검사 면접까지 합니다. 체력시험 추가되어서는 종전에 소방 장학생이 되겠죠.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나머지에 관한 이때 경무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까지 실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외국에 융통한 사람을 소방이하 소방공 채용하는 경우는 이때 신체검사, 서류전형, 종합적성검사, 체력시험, 면접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경제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또 하나 더 있죠. 채용 계급입니다. 특정 사로 퇴직한 소방 공무원 3년 또는 5년 이내 재임용하는 것은 이것은 퇴직 시 계급으로 재임용 가능합니다. 자격증 소재자의 경우는 소방령 이하로, 연구 근무 실적자 소방령 이하로,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 교육자는 박사학위 소재자는 소방경 이하로,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합격자 소방령 이하로, 외국 능통자 소방위 이하로, 의무 소방 대원 출신자, 의용 소방대원 출신자죠. 이들은 소방사 계급으로,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소방위 이하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6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임용영상에 필수 보직기간 및 정보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아서 필수 보직기간에 따른 정보 제한이 있죠. 특히 경체자 정보 제한에서 종전이 2년, 3년, 5년 이러다가 이때 3년이 5년으로 개정됐죠. 이 개정된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1번은 승진 또는 강임된 자는 1년 이내 당해직에 보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내 다른 직위 임용권자를 탈리하는 기관에 전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직제상 최저단위 보직기간 내의 전보의 경우, 과내에서의 전보의 경우는 1년 이내도 전보 가능합니다. 직제, 기구, 정원 변경 이것으로 인한 전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 강임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 관련해서 수사관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임용권 탈리하는 기관이 전보의 경우. 자, 그 다음에 경력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특수훈련, 경력자 2월 이상입니다. 6월 이상의 근무 경력자를 그 보직에 이때 임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15임용자죠. 15임용자를 이때 보직 변경하는 경우. 이 부분도 역시 여기서 특례로서 1년 이내 다른 직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전보하는 경우, 소방령 이하, 연고지 배치, 출산 후 1년 이내에 있는 공무원의 모성 보호를 위한 보직 변경, 또 소방관서장이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거 여기에 대한 특례입니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이하의 소방 공무원으로 경력 경쟁 채용된 경우에는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간이 전보될 수 있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정사로 퇴직한 소방 공무원을 3년 이내 재임용하는 경우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입니다. 또 변호사 시험 합격자, 사법시험 합격자, 5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 합격자를 소방력 이하의 소방 공무원으로 경력 경쟁 채용하는 경우 퇴변, 이 두 가지가 필수 보직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이내 다른 직으로 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간에 전부할 수. 자, 이때 우리가 앞으로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으로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만 다른 직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간이 전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 제한 기간이 몇 년이냐? 이 부분은 2년이 되겠죠. 2년 이내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소방 공무원 승진 대상자 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부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 교육 이수자로 경체된 소방 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이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틀렸죠? 경체자의 필수 보직 기간이 종전 3년에 관한 규정은 5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된 부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 시, 자, 연기자 외 경찰입니다. 연구, 근무 실적자,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를 경체하는 경우,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 교육 이수자를 경력 경쟁 채용하는 경우, 자격증 소지자, 외국 능통자, 경찰 공무원을 경력 경쟁 채용하는 경우죠.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 교육 이수자, 이들을 가지고 소방경 이하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소방경 이하, 석사학위 소지자다, 소방위 이하, 학사학위 소지자다. 그러면 소방장 이하로 경력 경쟁 채용할 수 있죠. 이런 경우 필수 보직기간은 3년 아니고 5년으로 개정됐죠.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특례는 5가지 정되죠. 보직, 승강 증조입니다. 직제상 체주 단위 기간 내에서의 전보. 그 다음에 직제, 기구 또는 직제 적용 변경에 따른 전보의 경우, 승진 강임하는 경우, 징계 처분받는 경우, 형사사건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예비로 5년 이내도 다른 직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의용 소방대원 출신자는 최초 임용기한 이외 5년 이내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습니다. 필수 보수 기간 역시 5년이죠. 어쨌든 6번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 보겠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파견 근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견 근무에 대해서는 파견 기간이 몇 년이냐, 1년이냐, 2년이냐, 아니면 필요한 기간이냐. 1년, 2년 이내에 파견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파견받을 기관자 요청이 필요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해서 국내 연구기관에서 능력개발, 국제교육에서 능력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에서 필요한 경우는 파견받을 기관장의 요청이 필요 없습니다. 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에서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 교육에 들어가는 파견은 모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또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 내용을 봅니다. 1번.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기간 파견할 수 있다. 틀렸죠? 1년 이내 기간 파견할 수 있는 것은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지원의 경우죠. 다른 경우는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1년 이내입니다. 특수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한 부분은 2년 이내 범위에서 파견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국내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 수행, 능력 개발이나 국가 정책 수리가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때는 2년 이내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기간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총 3가지죠. 다른 국가기관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두 번째가 특수업무의 공동 수행에서 필요한 경우, 국내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3가지가 2년 이내입니다. 어쨌든 1번은 틀렸죠. 3번.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국제기구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하는 경우 이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청권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외에 따른 것은 시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교수요, 교육훈련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에 따라 모두 제외된다죠. 그 부분이 아니죠. 또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입니다. 3번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파견기간이 1년 이내죠. 이때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청권자에게 미리 요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 능력 개발을 위한 경우는 제외된다 했죠. 그래서 7번은 파견 기간에 대해서 1년 이내, 2년 이내 필요한 기간 3가지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징계 처분에 대한 말소 사유죠. 또 등이니까 징계 이외에도 뭐 직외제 처분이라든가 불문 경고 처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1번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일반 사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사면이 있을 때 사면이 공포된 그날 처분기로 말소하게 되죠. 2번 직외제 처분의 종료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처분기록은 말소됩니다. 감봉 처분이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 틀렸죠. 감봉은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이 말소 제한 기간이죠. 징계 처분의 말소 제한 기간이다 하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죠. 강등의 경우는 9년이 말소 제한 기간입니다. 지나야 됩니다. 정직은 7년이 지나야 되겠죠. 감봉은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견책은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되겠죠. 강등의 경우는 강구가 되겠습니다. 강구. 정직은 정7이 되겠죠. 감봉, 봉5가 됩니다. 견책은 견3이 되겠죠. 그래서 봉 5년입니다. 7년이 아니죠. 7년은 정직이 7년이 말소 제한 기간입니다. 그다음에 4번의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 처분 기록은 말소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불문 경고 기록은 이제 1년이 되겠죠. 처분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8번은 답은 3번. 뭐 단순한 문제죠. 단순하지만 반복해서 계속 나왔던 부분이 8번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소방용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소방경에서 3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입니다. 경영은 3년, 위장은 2년, 그리고 교사는 1년이 최저근무 연수입니다. 그래서 소방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소방경의 경우 소방영으로 승진해서 소방경에서 3년 이상, 소방영의 경우 소방정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소방영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재직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 1번은 맞습니다. 2번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승진 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일의 전1, 승진 심사의 경우 승진 심사일의 전1, 특별 승진의 경우 승진 임용 예정일이 되겠죠. 어쨌든 원래부터 개정돼서 적용됐죠. 3번에 음주 운전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소방 공무원은 정직 처분 1부터 24개월간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는다. 승진 임용의 제한의 경우 가장 기본으로 정리할 것은 징계 처분 기간 동안은 승진 임용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집행에 종료된 데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겠죠. 강등, 그리고 정직은 18개월, 그리고 감봉은 12개월, 그리고 견책은 6개월간이 지나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라 합니다. 특정 사유로 이때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전체 승진 임용 제한을 받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직 몇 개월이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직 처분 기간 3개월은 승진할 수 없습니다.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끝났더라도 정직 처분의 경우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은 18개월입니다. 18개월간 승진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사유가 음주 운전으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금품 향수수, 공금의 횡령, 유욕, 배임, 자 이런 행위 또는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소국 행정,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이런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6개월간 가산됩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일부터 몇 개월간 승진 임용 제한을 받는가? 3개월 플러스 18개월 플러스 6개월에서 총 27개월간 승진 임용 제한을 받습니다. 단독으로 요 사례 제시하고 몇 개월간 승진 임용 제한을 받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벌써 3번에 틀렸죠. 4번에 신흥교육과정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관련형 교육 또는 소방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은 승진 임용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순직자의 경우 특별승진의 경우 적용되지 않죠. 명예퇴직 공직자 특별승진의 경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적용되죠. 9번은 옳지 못한 것.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예배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단골 문제로죠. 거의 해마다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1번은 소방공무원이 국외에 파견 등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평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휴직, 직위 해제 등으로 평정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그때 근평하지 않습니다. 요 규정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국외 파견 등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 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00 근무 성적 평정점의 평균을 해당 소방 공무원이 평저로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혼돈되기 쉬운 부분이죠. 어쨌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정기 평정 이후에 신규 채용 또는 승진 임용된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2월이 경관 후에 최초의 정기 평정에 평정해야 한다. 틀렸죠? 이때는 2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3월이 아닌 2월이 경관 후에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평정해야 합니다. 다만 강임된 소방 공무원이 승진 임용을 하는 경우 그때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강임 전 계급에서의 기준에서 즉시 평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소방공무원이 1년 이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파견 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 성적을 평정해야 한다. 기준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입니다. 4번에 소방공무원이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의 인사교류 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 성적 평정을 해당 소방 공무원이 평저로 한다. 4번이 맞습니다. 자, 이거 돼도 전보된 경우 있죠.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지만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정하는 경우 이때는 전출관에서 전출 전 근무기간에 평정을 해서 송부하게 되고 송부된 자료 참작해서 이때도 근무 성적 평정을 해야 합니다. 10번은 옳은 것, 4번이 옳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의 1차 평정, 2차 평정이 되어 있죠. 근무 성적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로 틀린 것. 1번은 지방소방학교 소속의 소방청, 지방소방학교장은 1차 평정자가 시도 소방본부장 맞습니다. 2차 평정자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가 됐냐? 소방청 차장이 2차 평정자입니다. 2번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경, 소방영의 경우는 동일하죠.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기관장 1차 평정, 2차 평정이 본부장이죠. 그런데 소방본부, 소방경, 소방영의 경우는 소속 부서장인 소속 과장이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는 예배 없이 시도 소방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3번에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경 소속 과장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국립소방연구원장입니다. 그리고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영이다. 이 경우 1차 평정자는 국립소방연구원장, 2차 평정자는 소방청 차장이 되겠죠. 다만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경 그리고 소방령은 동일하게 해서 중앙소방학교장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가 누가 됐냐? 소방청 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에서는 소방경 그리고 소방영이 평정자가 다르죠. 그런데 중앙소방학교나 중앙1구 구조본부 소속의 소방경, 소방영은 기관장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가 소방청 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의 소방위. 그래서 소방위 이하는 소속 부서장이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는 기관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장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여러분 나왔던 유형인데 뭐 기본적 문제 중 어쩌든 11번은 1번입니다. 자, 12호 문제를 봅니다. 소방공무원이 경력 평정 및 교육훈련 성적 평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 2배 실시하되 상반기 종전 6월 말에서 3월 말로 하반기 12월 말에서 9월 30일 9월 말로 자 개정이 됐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소방의 계급의 기본 경력은 평전일부터 최근 3년 초과 경력은 기본 경력 전 4년을 평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정, 소방영,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그리고 소방교, 소방사 기본 경력 소방정, 소방영, 소방경 4년 그리고 소방위 3년, 소방장 3년 그리고 소방교 2년, 소방사 1년 6개월이 되죠. 초과 경력 3년, 소방령은 5년, 소방경은 4년, 소방위는 4년, 소방장 1년 6개월, 소방교는 1년, 그리고 소방사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 기간 동안 평전해서 소방령 계급은 총 9년을 평전합니다. 9년. 가장 짧은 것은 소방사 계급은 2년 평전합니다. 그래서 2번에 맞습니다. 3번 소방위 계급의 소방 공무원이 교육훈련 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관력량 교육 성적 3점, 전문 교육 성적 3점, 직장훈련 성적 4점 및 체력 검정 성적 5점으로 평정한다. 틀렸죠? 소방 계급의 교육훈련 성적 평정의 경우 소방위 계급은 관력량 교육을 받죠. 받지만 관리 역량 교육 성적은 당분간 2025년도 12월 말까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력량 교육 성적 대신에 전문 능력 성적 3점이 반영됩니다. 이 특수한 부분이죠. 소방위 계급은 관력량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되지만 여기다 근무 성적 평정은 전문 능력 성적 3점 대신 반영됩니다. 언제까지? 2025년도 12월 말까지는 이렇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에 15 임용이 예정된 사람 또는 15 임용된 사람이 신흥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 교육훈련 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에도 수료 요건,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단 교육훈련 성적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죠. 어쨌든 12번은 답은 3번이 되겠죠. 소방계 계급의 경우는 관련형 교육훈련을 받지만 교육훈련 성적 평제의 경우는 전문능력 성적이 당분간 반영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